참가자가 알려주는 입사지원서 작성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4차 시에서는 기본 항목 작성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형 자소서, 자유형 자소서, NCS형 자소서를 쓸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테마형 자소서를 쓰실 때, 어떻게 항목이 제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테마형으로 보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 보고 싶은 어떤 경험을 좀 요구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테마형으로. 그런데 이렇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들을 좀 써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긴 설명들이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너무 자소서 항목이 길고 어렵게 느껴지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달리 생각하면, 어, 그냥 어떤 경험을 써라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평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때 지원자는 거기에 맞춰서 잘 쓸 수 있고 오히려 체크를 해 나가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경험을 알고 싶고 어떤 요인들을 평가를 하고 싶은지를 제시를 하는 것이 서로 좋고 오히려 친절한 자소서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한 줄만 나오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성취한 경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 썼다고 확신하기 어렵죠. 그러나 가로를 좀 보면 괄호에 기업이 평가하고 싶은 요소들을 여기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설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그 수립 과정이 무엇이 어땠는지, 달성 가능한 것이었는지, 장애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에 반영하고 싶고 정말 알고 싶은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내 글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목표 달성 경험을 쓸 때에는, 먼저 초기에 내가 설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달성을 했냐, 안 했냐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지원자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목표를 처음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난 것인지, 정말 내가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목표 달성 경험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처음에 내가 세운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내가 이걸 달성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마형에서 뭐 이렇게 난관을 부딪힌 경험, 뭐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경우들을 이제 테마형 자소서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고요. 다른 유형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편의점이나 은행이나 뭐 이렇게 뭐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요, 직접 물건을 사봤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또 그것을 잘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직접 우리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가고 싶다면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미리미리 해두시길 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소비자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직무 담당자로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를 포부를 밝혀주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내가 경험이 없고 혹은 이렇게 동향 파악이 안 됐을 땐 쓰기가 어려운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회사를 정하셨으면 그거와 그 기업과 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꼭 겪어보시고 제안을 하시길 바래요. 간혹 이런 류의 항목들을 보시면 오해를 하시거든요. 이제 소비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칫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평가자 입장에서 혹은 이 항목을 제출하는 제출자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소비자로서의 겪은 점을 얘기한다면 그냥 소비자 체험단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직무를 담당하겠다고 오는 그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 체험단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무 담당자가 되었을 때 혹은 조직의 일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개선하고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관심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리고 이런 포부,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테마형 자소서들이 되게 많은데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제 사례들을 좀 보시라고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아래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사회 이슈 문제예요. 그래서 공기업이건 아니면 사기업이건 사회 이슈, 관심 있는 사회 이슈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그 사회 이슈가 그 기업이나 산업군에 해당되는 사회 이슈여야지 훨씬 더 관심도와 어떤 직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가 쉽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이슈가 관심 있는 게 뭐냐, 나는 이게 관심 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이슈를 이 분야로 진출할 사람으로서 혹은 전공자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느냐, 안 했느냐가 평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제안이나 사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테마형 작성을 하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량기술 중심의 자소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뭐 3년 이내에 혹은 5년 이내에 경험한 것 중에서 도전적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최근 3년 이내에 의사소통 능력을 잘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이나 5년 이내에 도전했거나 창의적인 어떤 경험이 있거나 열정을 발휘했거나 목표 달성을 했거나 성취했거나 실패했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작성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덜어는 이제 최근 3년 이내에 혹은 5년 이내에 인재상 중에 하나를 꼭 그 얘기를 하고 인재상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있냐, 인재상과 부합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기술해달라라는 식의 어떤 자소서 항목들이 테마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대인관계 역량이나 문제해결 역량 아니면 글로벌 역량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이제 공통 역량을 묻기보다는 아예 뭐 직무 역량을 쌓은 경험, 대표적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테마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과거의 경험은 다 상황, 문제, 행동, 결과, 그리고 깨달은 점. 이걸 순서로 쓰시게 되면은 탄탄하게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역량 기반 자소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아이디어 제안 같은 유형. 아까 잠시 예시를 보셨는데, 음, 지원자가, 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은 회사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봐라, 아이디어를 줘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테마형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어떤 타겟층을 딱 분명하게 알려주고, 뭐, 요즘에 뭐, G세대들 소비자가 이제 G세대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라는 뭐, 항목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제품, 혹은 뭐 서비스, 그다음에 이런 거를 경험한 걸 토대로 개선 사항을 얘기를 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해봐라 할 수가 있고요.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된 테마형 자소서 항목은 비교적 쓰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 수행들을 내 직무 기반으로, 직무 담당자라는 입장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 그 지원한 회사가 동종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 이슈들을 좀 캐치를 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 행태가 이렇다, 아니면 트렌드가 이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려본다라는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또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잘한 경쟁사의 어떤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아니, 기분 나빠하지 않죠. 그 경쟁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경쟁사 분석은 필수예요. 근데 내가 경쟁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내가 그 경쟁사에서 써본 어떤 소비자의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시를 한다면 훨씬 이 지원한 회사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사회 이슈와 관련된 건데요. 그동안 꾸준히 이제 그 사회 이슈를 가지고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는 것들을 했어요. 내가 지원한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이 꼭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 이슈라도 내가 이제 지원할 회사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속한 회사의 산업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할 것인가, 직무 담당자로서의 어떤 기여할 점을 연결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이제 러우 전쟁,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이슈, 금융 위기와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동향, 끊임없이 계속 기술들은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산업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혹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지 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어, 지원자가 된다면 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를 가지고 테마형으로 자소서 항목이 나온다면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과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와 잘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건, 사고의 이슈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소비자가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어떤 화재 사고,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은, 음, 원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런 사건, 사고가 이제 뭔가 안전이나 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면 그런 이슈를 언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단 조금 넘어가서 도전 역량을
쓸 때에 좀 필요한 것.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최근 3년 이내에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라고 한다면, 도전한 어떤 그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써주셔야 되고, 그 도전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과정과 결과, 그리고 배운 점까지 써주셔야 이 도전 역량을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창의 역량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포착해서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런 단서들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했던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는 내 창의 역량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여야 되고,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용했을 때에 이후에 어떤 점들이 더 개선이 되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뭘 더 배우고 얻게 되었는지를 잘 해주셔야 창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 역량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개선 및 수정 사례. 원래 있던 것들을 조금 개선해 본 경험,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배운 두 가지 기술이나 다른 분야의 어떤 전공에 관한 내용들을 융합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본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새로운 주제를 선택해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과제에서 교수님이 자유 주제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조들은 기존에 했던 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했는데 우리 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주제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새롭게 카테고리를 선정했다. 이런 새로운 주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 역량은 이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좀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해서 기술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 역량으로 넘어가서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테마형 그 자소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약간 간단하게 표현을 해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의 목표라는 것이 나와줘야 돼요. 팀워크 역량에서. 자, 도전 역량이나 목표 달성은 내 개인적인 목표가 나와주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공동의 목표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협력 과정을 했고 이 협력 과정, 팀워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기여한 바,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기여한 것은 무엇인지, 그 결과와 배운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좀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협력 과정에 대해서 협력한 팀워크 결과를 좀 보자고 했죠. 이걸 보자면 핵심 문장 먼저, 동아리원 4명이서 생활 개선 공모전에 참가를 했고, 전공 능력과 팀워크를 발휘해서 수상했다. 요 내용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식으로 핵심 문장을 좀 적어주시고, 스타르 기법에서 좀 구조화를 해보자면, 자, 몇 학년 언제에 방학 때 땡땡 동아리에서 공모전에 참가를 했다. 그래서 누구누구 구성원들이 2개월 동안 수상을 목표로 공모전을 준비했다. 목표가 먼저 나와줬죠. 그래서 자료 수집은 다 같이 하고 각자 장점에 맞게 분석하고 뭐 디자인하고 발표하는 역할들을 구분을 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생활편의 서비스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웠다. 어떤 주제를 하나를 선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 지식이 부족해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라는 것,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행동을 했냐? 자, 역할을 나눠서 자취생 친구들에게 설문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내가 아이디어를 조금 제시를 했다. 모르는 부분들은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독학을 하면서 회의를 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공부한 것을 좀 공유를 하자. 다 같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모르는 거는 이제 동아리 선배에게 조언을 얻거나 이제 현직자 멘토링 같은 것들 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인 세탁 서비스 앱 기능을 추가하는 생활 밀착형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가 잘 되었고 주제와 잘 부합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장려상을 수정했다라는 결과를 얻었죠. 사실 이건 협력이기 때문에 수상 목표가 나와도, 만약에 이것이, 달성이 되지 않았다, 수상을 하지 않았어도 주제와 부합하다는 어떤 좋은 결과,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이걸 좋은 피드백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수상을 하면 좋겠지만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못 쓰냐,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R, 리얼라이제이션 부분 중요하죠. 적극적인 협력과 객관적인 관점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자, 여기서 설문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협력한다면 어려운 과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향후에도 그렇게 성과를 낼 것입니다라고 리얼라이제이션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자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유형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어떤 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뭐 그냥 자유형식이라고만 써 있거나 아니면 A4 용지 2장에서 5장 사이로 써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3,000장, 5,000장 뭐 이렇게 자유롭게 써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한 거죠. 자, 자유형을 작성하실 때에는 일단은 중요도 순으로 항목을 배열하시면 좋겠어요. 자,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이제 회사에서 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죠. 1번, 2번, 3번, 4번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도 순으로 내가 배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 위주로 나한테 유리한 항목으로 구성해서 편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자유형에는 어,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양식이나 이런 정보가 없고 기업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단점이긴 하죠. 그런데 자유형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일단 글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서 중요한 거, 그다음에 좋은 성과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배열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양식은 통일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항목은 막 800자 쓰고 어떤 항목은 뭐 400자 쓰고 500자 쓰고 이렇게 해서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양식을 했을 때 예쁘지 않고 어떤 제목은 단어로 하고 어떤 제목은 문장으로 하고 어떤 제목은 한자로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통일성이 없다면 예쁘게 서류를 썼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인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성이나 구조와 비중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형이던 뭐 자유형이 아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적합성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성과와 핵심 직무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잘 배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경험을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유형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 기준으로 써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지원 동기와 포부. 가장 이제 무난한 방식은 지원 동기와 포부를 모든 회사가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1번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첫 문항을 이걸로 뭐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역량을 KSA로 나눌 때 내가 준비한 지식 수준, 전공 지식, 뭐 지식, 그 다음에 내가 갖춘 기술, 경험들, 그 다음에 내가 갖춘 태도들, 이걸 역량을 능력 단위로 분류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구성을 할 때. 두 번째는, 어, 그 지원 동기랑 포부는 중요하니까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직무 경험을 한 게 있다면 그걸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수상 내역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경험을 써주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뭐 인재상과 관련해서 조직 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내가 이런 구분들을 좀 하기가 어렵다. 사실 어떤 경험을 할 때 지식기술 태도를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대학 시절에서 인턴 한번 하고, 아니면은 뭐, 어디 수상을 한번 했다. 아니면은
이런 비슷한 일 경험을 세 번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쓸 수 있는 경험을 그냥 하나, 두 개, 세 개를 대표적으로 쓰고 그 안에서 역량을 좀 콤비네이션을 잘 드러내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5개 항목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하지만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자유형 양식이라고 해도 평가자가 읽기가 어렵고 또 강조점을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개에서 5개 정도 쓰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제목 반드시 써주시고 제목은 문장으로 하기보다는 좀 어떤 형용사와 단어로만 구성된 혹은 부사로만 구성돼서 이게 이제 그 문장의 형태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제목이라는 것이 간단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데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길죠. 그걸 제목으로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목의 형식은 간결하고 또 통일된 양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뭐 사자성어로 할 거면 사자성어로 통일하고, 강국 카피를 넣을 거면 강국 카피를 넣고, 이런 식으로 통일성이 있는 그런 센스 있는 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NCS형인데요. NCS형은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공사와 공단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무슨 능력을 볼 거다라고 딱딱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없다면 빨리빨리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과정과 결과를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이게 의사소통이라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여기서 본다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10개의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여기에서 원하는,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 10가지 그 기준 중에서 사실 안 나와 있는 게 이제 수리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수리 능력을 가지고 뭐 데이터 수집 능력 이런 것들을 자료 분석 능력 이걸 가지고 자소서에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대부분 한 7개 정도에 대한 자소서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빨리 키워드를 캐치를 하셔서, 아, 이게 자기 개발 능력이구나. 아, 이게 직업 윤리에 대한 역량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구나. 빨리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NCS 작성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은 지금 일반 기업들은 선택사항인데요. 지원자의 직업기초 능력 보유 정도를 파악하고 그거에 준해서 평가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그렇게 공정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쓸 때에도 반드시 과거의 경험은 스타르 기법에 따라서 구조화해서 쓰시는 것이 음, 좋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역량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구조화하는 글쓰기를 잘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예시를 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네, 이거는 시간, 자본, 뭐 예산, 인력은 자원관리 능력의 항목이에요. 자, 상황. 자, 영화제를 준비해야 됐었고, 이제 중요한 행사였고, 준비위원이 몇 명, 10명이었고, 내가 위원장을 맡았다. 과제. 예산이 100만 원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 식당 및 카페 촬영을 위한 뭐 장소 대여 후원을 좀 제안하고 로고가 노출되도록 이제 좀 협상을 했다라든지 아는 인물들을 엑스트라로 출연을 시켜서 좀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협상을 통해서 나는 좀 예산을 절약을 했다. 그 결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상영을 하고 제작을 할 수 있었고
영화제를 잘 마무리했다. 깨달은 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협업과 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라는 마무리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은 이런 의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위 영역을 이제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지만 또 그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소서 작성법 쭉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잘 들으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